안녕하십니까. 슈로더 투신 운용의 사공창한 본부장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ESG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노후 대비, 그 솔루션으로서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입니다. 우선 오늘 세미나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객들께 연금 및 퇴직연금 펀드를 판매하시는 분들이기에 노후 대비 연금 자산을 관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서 ESG 투자 펀드가 왜 좋은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ESG 투자의 개념, 그리고 이제 ESG 투자가 우리의 투자와 자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SG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노후 대비 솔루션으로서 저희 슈로더 글로벌 지속 가능 성장주 펀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 노후 대비 연금 투자도 ESG 펀드가 더 나은 이유,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일단 제가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정성이고 둘째는 그 성장성이죠. 안정성이라는 의미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 공격적으로 수익만 추구하다가 이 시장의 어떤 그 급변 상황 속에서 큰 변동성, 금융위기 이런 걸 만나가지고 대규모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애써 모은 연금 자산을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이 상실하고 충분한 어떤 노후 자금 대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성장성인데요. 일단 이제 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60대 이상 인구 추이와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금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60대 이상 인구가 6억 명에서 지금 11억 명, 그리고 2050년에는 한 20억 명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오래 살기 때문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고령화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연금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충분히 많은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대 수익이 낮은 자산으로만 운용을 하게 되면 결국 충분한 노후 자금 마련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운용 수익률을 올리고 성장성이 높은 어떤 그런 자산으로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정성과 성장성이 제가 봤을 때 연금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ESG 투자 또는 ESG 투자 펀드가 과연 안정성과 성장성이 우수하냐,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ESG 기업은요, 장기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 소위 말해서 환경, 사회, 그리고 이제 주주 등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기업들은 특히 내구성이 아주 탄탄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죠. 내구성이 탄탄하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어떤 사이클, 경기 사이클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니까 막 부도가 날 정도로 망하거나 이런 정도로 허약한 이 펀더멘탈 또는 이제 사업 모델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사이클 동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ESG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제가 이제 이 화면에서 보여드립니다만 작년에도 보시면은 이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시장이 급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락할 때 같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곧 바로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아 가지고 가파르게 반등을 합니다. 빠르게 반등하고 회복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앞서가는 성과를 내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ESG 기업들의 양호한 어떤 안정성이다. 특히 위기에 강한 안정성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장성이죠. 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성장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사실은 이런 ESG와 관련된 지속 가능 성장 요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를 초과하는 성장을 하니까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시장 지수보다도 더 높은 초과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ESG 기업들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높은 성장성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이어서 이 노후 자금 마련에서 특히나 이 ESG 펀드가 더 나은 이유로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노후 대비 자금 마련에서 특히나 운용 수익률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운용 수익률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적립한 이 연금, 퇴직연금 자산의 최종 평가액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운용 수익률 수준하고 지속 가능성, 그 수익률, 높은 수익률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느냐, 이걸 염두에 두고 펀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보여드린 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운용 수익률의 수준별로 시나리오별로 2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을 월 적립을 했을 때 이 운용 수익률, 연복리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20년 후에 원금 대비 평가액이 얼마나 늘어났냐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이 색깔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씩 20년 동안 적립을 하는데 연복리 수익률이 1%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원리금 보장 상품 예금으로 운용하면 한 1% 남짓되죠. 자, 이렇게 운용을 하면 100만 원씩 24년, 그러니까 결국 2억 4천만 원 정도가 원금이 되는데 그 최종적으로 20년 후에 2억 6,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수익이 너무 작아요. 한 2,600밖에 안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운용 수익률을 5%나 9%나 또는 이제 13% 정도로 올리게 되면 그 이 20년 후의 평가액은 4억 원 또는 6억 4천만 원, 13%면 한 10억이 되는데 몇 배씩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금을 자산을 관리하고 나중에 이제 증식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 장기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복리, 연환산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이 연금 투자에서 운용 수익률이 중요한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려면 결국 시장 지수를 앞서가는 꾸준하게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펀드 자산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이 운용 수익률을 다른 투자 대안들보다 높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그 ESG 펀드가 거기에 적합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ESG 펀드가 이렇게 연금 자산 운용에 있어 가지고 더 좋다. 왜 추천을 하는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어서 그러면 이제 ESG 펀드는 결국 ESG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 이 ESG 투자와 그리고 이제 이 ESG 투자가 우리의 투자와 자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ESG 투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환경이 있죠.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가 있는데 사회 안에 또 보시면은 고객이 있고요. 기업의 고객,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납품하는 공급자들, 그리고 이제 규제 당국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 하고의 관계가 또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훌륭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꾸준히 잘 관리하는 기업, 바로 이런 기업을 저희는 이제 지속 가능 기업이라고 하고요. 이 지속 가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ESG 투자입니다. 이 ESG 투자의 주된 투자 전략에는 그 이 해당되지 않는 기업을 배제하는 투자 배제와 ESG 기준을 운용 프로세스에 포함을 시키는 통합하는 ESG 통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ESG 투자를 지속 가능 투자 이런 표현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지속 가능 ESG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ESG 투자는 그러면 왜 좋을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관계자들과 이 관계 관리를 잘 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컨센서스 이익 전망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이 그 투자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향후 어떤 그 이익 실적 전망을 내놓죠. 그런 전망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에 가깝게 산출한 것이 컨센서스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이 컨센서스 전망인데 실제로 실적 발표가 나면 그걸 못 따라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 이익 실적이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 컨센서스 시장 전망을 초과하는 이익 실적을 발표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성장 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긍정적 성장 갭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일반적인 시장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주식의 성과에서 초과 성과를 보여주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속 가능 기업들의 경우에 바로 이러한 어떤 초과 성과를 보여주는 초과 성장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 기업의 실제 이익 성장 전망을 할 때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상당히 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나 이런 ESG 기업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어떤 그 ESG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을 평가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기업의 재무 자료, 회계 지표, 회계 자료 이런 쪽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 기업을 꼼꼼히 뜯어보고 방문해보고 만나보고 그리고 실사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죠. 바로 이러한 어떤 지속 가능 어떤 성장 요인들
이런 부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에서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바로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실제 이익 발표에서 시장의 기대를 초과하기 때문에 긍정적 성장 갭이 나타나고 이런 긍정적 성장 갭은 결국 주식시장의 성과에서 시장을 앞서가는 초과 성과를 계속 꾸준하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ESG, 지속가능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이점이자 매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그 관심과 최근에 어떤 그 펀드의 자금 유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 구글에서 저희가 ESG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요, 지금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2015년, 16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구글 검색에서 ESG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구글 검색량의 변화를 보면 ESG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분기별로 저희가 추적한 이 ESG 지속가능 펀드의 전 세계적인 잔고 추이입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ESG 펀드의 규모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2분기 6월 말까지 이걸 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2018년, 19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가파르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ESG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 MZ 세대라든가 X 세대들은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어떤 소비 또는 이제 ESG에 맞는 어떤 그 소비나 경제 활동에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ESG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앞으로도 아마 꾸준하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보여지고, 또 우리가 펀드에 투자할 때 ESG 기업이 들어간 펀드에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쪽 주식들이 다른 시장에 있는 기업들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ESG 투자가 우리의 자산 관리나 투자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이 근거, 어떤 매력 포인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ESG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노후 대비 솔루션으로서 저희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속가능 투자 펀드의 실제 성과 사례로서 저희 그 펀드의 P투자 여객 펀드, 이게 재간접 펀드이기 때문에 P투자하고 있는 여객 펀드의 이 기간별 운용 성과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보시면은 8월 말 기준으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 이후 매 기간이 단기에서 장기로 이렇게 늘어날수록 지금 보시면은 이 절대적인 어떤 수익률 성과도 올라가고 있고요. BM 대비, 벤치마크 대비 상대 성과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투자했더니 우상향하면서 펀드의 기준가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또 시장보다도 훨씬 더 많이 초과 성과를 꾸준하게 쌓아가더라는 거죠. 저희 이 P투자 여객 펀드는 또 하나 이제 참고하실 부분이 기존에 10년 전부터 운영하던 펀드를 2017년 11월부터 지속 가능 ESG 투자 전략으로 투자 목적을 바꿔서 투자 전략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4년 연속 매년 시장을 앞서는 초과 성과를 연도별로 5.5%에서 뭐 12.2%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도 지금 한 3% 가까이 초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펀드의 규모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성과가 좋은 펀드는 돈이 들어오죠. 그렇게 하면서 가파르게 펀드의 규모가 늘어나고 돈이 들어오니까 또 이 종목들을 저희가 사들이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성과가 좋아지는 이제 그런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재간접 펀드,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펀드입니다. 저희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주식 재간접 펀드고요. 연금하고 퇴직연금 클래스 밑에 종류형으로 보이시죠? 이 클래스들도 설정 작년 2020년 7월 27일부터 저희가 이제 같이 운용을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펀드 보시면은 이제 이 추가형, 재간접형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P투자 여객 펀드인 룩셈부르크 설정 여객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고 있고요. 이 P투자 여객 펀드의 투자 목적을 보시면 슈로더가 생각하는 저희가 이제 오랜 ESG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정해놓은 지속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전 세계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해서 장기적인 자본 증식, 시장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는 이 국내에서는 원화로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P투자 여객 펀드는 달러 표시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선물한 환해지를 100% 저희가 하고 있다. 이런 점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슈로더의 그 ESG,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럼 슈로더라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이런 ESG 투자, 지속가능 투자에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자, 운용 능력,
능력, 역량을 한번 보셔야 되죠. 1998년부터 슈로더 그룹은요, 내부적으로 지속가능 투자의 역량, 조직을 구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ESG 투자 통합 역사가 2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직 내에 저희 런던에 가면 지속가능 투자팀이라고 해서 다른 운용팀을 지원하면서 ESG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약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총 업무 경력을 쌓아놓으면, 투자 경력을 쌓아놓으면 200년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20년 말까지 저희 슈로더 그룹이 운용하는 자산의 100%까지 저희가 ESG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부분은 이 ESG 투자라든가 ESG 투자에 대한 어떤 평가,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양한 어떤 이 지표들이 있는데요. UN 국제연합에서 그 책임 투자 원칙 연간 평가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슈로더라는 어떤 그 자산 운용사에 대해서 그 책임 투자 원칙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 회사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ESG 기준에 잘 맞춰 가지고 운용사로서 기업을 잘 경영하고 있는가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2015년부터 6년 연속 그 A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6년 연속 받았으니까 아마 올해도 받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전 세계 75대 자산운용사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 투자 평가 순위에서 75대 회사 중에 7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국내에 있는 외국계 운용사는 저희보다 뒤에 있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슈로더는 지속가능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저희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 지금 종류형 C-CP 퇴직연금 클래스입니다. 예, 대면 클래스고요. 연초 대비 성과 보시면은 8월 말까지 17.3%, 시장 대비 2.2% 앞섰고요. 뭐 최근 1개월도 2.1%고 지금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과도 올라가고 있죠. 최근 1년이 33.6%고 작년 7월 27일 설정 이후 약 한 달 1년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41.2%로 시장 대비 1년 한 달 동안 7.1% 정도의 초과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펀드가 나왔을 때 돈을 많이 모으기가 쉽진 않거든요. 지금 1년 1개월 만에 이 펀드 규모는 지금 2,749억 원까지 성장을 했고요. 아마 조만간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 3천억대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저희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고 국내에 있는 재간접 펀드도 많은 분들이 국내 최초의 외국계 운용사 글로벌 ESG 펀드로 사랑을 해주고 계시고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P투자 여객 펀드는 좀 더 장기적인 어떤 운용 성과의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이제 5년치 성과를 지금 한눈에 차트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펀드고 회색이 시장 참조 지수입니다. 시장 참조 지수 대비해 가지고 최근 5년도 보시면 꾸준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초과 성과, 그 상대 성과 차이가 늘어나고 있죠. 특히 작년 코로나 때 지금 이 보시면은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만 불과 한 3개월 만에 가파르게 회복세를 보였고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앞서가는 모습들.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 환경 변화와 ESG에 더 관심을 갖게 됐죠.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P투자 여객 펀드를 보게 되면 장기 성과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기 성과 보시면 뭐 1, 3, 6개월뿐 아니라 2년, 3년, 5년 설정 이후 약 한 11년간 성과가 나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 성과와 함께 초과 성과가 시장을 앞서는 상대 성과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신뢰하시고 맡기셔도 될 정도로 지금까지는 잘 해왔습니다. 그 덕에 펀드 규모도 최근 3년 동안 한 30배 정도가 늘었고요. 근데 앞으로는 ESG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난다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여기서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펀드의 내용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펀드는 기본적으로 종목을 발굴해 가지고 잘 투자해서 초과 성과를 추구합니다. 그 종목을 ESG 기준 종목을 잘 골랐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륙별로 보면 아메리카가 저희 보라색으로 보이는 시장 참조 지수보다는 좀 적습니다. 가장 많긴 하지만 상대 비중이 좀 적고요. 유럽하고 뭐 이 영국을 보시면은 시장 비중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중 확대라고 하죠. 그리고 국가별 비중을 보시면 미국이 42%로 가장 많긴 합니다만 시장 대비해 가지고는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국이나 유럽 지역들 보시면 시장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 이제 산업재, IT, 금융, 헬스케어, 뭐 소비재 이런 쪽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해외 펀드에 많이 들어가 있는 업종 중에 뭐 에너지라든가 소재라든가 또는 이제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업종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E와 S와 G, 지속 가능 요인에 맞는 기업을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화석연료, 그런 에너지 기업들이 ESG 기업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철저하게 종목 단위로 뽑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국가 지역 업종별 비중이 나오고 있고요. 운용팀입니다. 이 펀드 운용에는 진짜 슈로더라는 글로벌 운용사의 종합적인 어떤 인력들이 다 함께 직간접적으로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2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매니저들을 바로 옆에서 지원하는 이 글로벌 주식 매니저와 지속가능 주식 애널리스트, 지속가능 투자 헤드, 그리고 주주행동주의 뭐 이런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3명 정도는 펀드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고요. 특히 2명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1명은 도와주는 매니저고 나머지 4명은 우리가 ESG 관련된 지속가능 투자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팀을 이루고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 성장 기업을 발굴하는 그리고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11개국의 현지 애널리스트 기업을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이죠. 방문하기도 하고 100여 명이 있고 지속가능 투자팀 20명, 데이터 인사이트 팀,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죠. 이 25명 해서 총 한 150여 명 정도가 이 펀드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하는데 국내 운용사들이 사실 이런 걸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투자 프로세스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면 자꾸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한 3,000개 정도 종목이 MSCI 전 세계 지수에 있습니다. AC 전 세계 지수. 그 가운데서 한 200개 정도 기업들을 저희가 글로벌 리서치 플랫폼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에서 발라냅니다. 스크리닝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스크리닝 해가지고 조금 전에 보셨던 7명의 지속가능 투자자 그룹, 이 팀이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지속가능성 지수, SQ라고 하는데 슈로더 고유의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 툴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기업마다 한 20가지 정도 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잘라내는데 절반 정도인 한 100개 정도 기업들이 여기를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 2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어떤 기업을 실제 포트폴리오에 넣을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포트폴리오는 한 30개에서 50종목이 들어가고요. 지금 보면은 한 39개 뭐 이 정도 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종목 편입 여부하고 비중을 결정을 하는데 그때 보는 기준이 어떤 펀더멘탈 리스크라든가 밸류에이션 그리고 확신 많은 종목이 안 들어가고 한 30-40개 들어가니 40개 내외가 들어가니까 확신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운영하면서도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기업은 지속가능 성장 기업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에 안 맞는 게 있으면 사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뭔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경영 관여를 합니다. 경영 관여라는 것은요. 경영진 만나가지고 너네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고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팔아버립니다. 말을 잘 들으면 계속 갖고 가는 거고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기업 가치 향상을 추구하는 거죠. 다음 프로세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4가지 단계 중에서 특히나 지속 가능성 지수 SQ 체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200개 정도의 초기 유니버스에 올라온 기업을 놓고 7명의 지속 가능 성장 투자자 이 팀에서 각각의 어떤 그 기업들에게 4가지의 어떤 이 기준을 놓고 그 4가지 기준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이 20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환경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직원, 공급자, 고객에 대한 공평타당한 대우, 선량한 기업 시민, 그리고 이제 신중하고 분별 있는 자본 배분 이런 어떤 내용들을 기준을 바탕으로 20가지 정도의 질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뭐 사회적인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훑어보는 거죠. 이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 가지고 실제로 한 절반 정도인 100개 정도 기업만이 통과를 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을 해버립니다. 자, 실제 통과한 사례 기업들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 케냐의 사파리콤이라는 케냐라는 그 작은 나라의 가장 최대의 규모의 통신회사, 주로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기업의 주가가 최근 수년간 꾸준하게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시면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이 기업은요, 상당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특성이 강한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이 케냐에서 엠페사라고 하는데 이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이 케냐 인구의 한 90% 이상이 케냐 사람들, 특히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을 해가지고 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도 금융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간오지에 은행이 없죠. 근데 돈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보험 가입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코로나 때 그 약 한 100만 개 정도의 이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이 회사가 창출을 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투자와 어떤 주주 수익 간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10년간 배당금이 5배나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고객 그리고 이제 직원 사회 어떤 주주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ESG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이제 스피락스 사코라는 영국의 배관 펌프 보일러 시스템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이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상당히 어떤 그 환경 측면에서 탄소 배출 저감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주주 차원에서 보시면은 이제 투하 자본 수익률이 20년 동안 40% 초과 성장, 매년 40%씩 초과 성장했고, 또 50년간 꾸준하게 배당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배당이 꾸준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례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은 필요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된 어떤 그 비즈니스 사업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서버 대비해 가지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탄소 배출을 아주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90%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원 만족도도 매우 높고 CEO에게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표 기준을 얼마나 달성했냐에 따라서 CEO에 대한 어떤 보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주주에게는 또 이제 이 수익의 한 3분의 2 정도가 꾸준하게 이 배당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그 지속 가능성 지수 평가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이런 기업들을 선택하는 어떤 이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투자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리고 이 경영 관여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경영 관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지속 가능성 지수 평가 실제 사례에 HDFC 뱅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경영 관여 사례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또 우량한 상업은행 중에 하나죠. HDFC 은행이죠. 우리나라 이제 주택개발은행 뭐 이런 은행 이름으로 주택은행하고 비슷한 어떤 이런 이름인데, 2018년에 이 회사의 직원들이요 글로벌 회사 평가 웹사이트에다가 생명보험 상품 교차 판매에 따른 어떤 그 불안전 판매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운용팀에서 경영진에게 이런 불안전 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이 경영 개선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판매 행위 기준 한계선을 설정을 했습니다. 불안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유 유지를 결정했고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이런 어떤 경영 관여 사례처럼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어떤 기업을 저희가 이제 이 경영 관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느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운용해온 어떤 포트폴리오 성과에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 대한 요약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금자산 운용의 대안으로서 저는 지금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펀드는 일단 20여 년간 지속가능 투자에서 업계 내 선도적 역할을 하며 경험을 축적한 슈로더가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슈로더는 내부에 ESG 운용에 특화된 전문 운용 조직을 구비하고 있고 고유의 지속가능성 지수 SQ라는 어떤 평가 체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 지속가능 성장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지난 2017년 이 펀드가 지속가능 투자 펀드가 되고 나서부터 매 4년 동안 꾸준하게 시장 초과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연금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용 수익률 제고에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이 펀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추천과 관리에서 이 저희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서너 가지만 골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와 동일하게 보면 되나요? 일반 펀드가 다르게 보면 네.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퇴직연금, 연금 펀드 추천 상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펀드가 별도의 펀드가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연금이 아닌 자산관리용으로 판매하고 계시는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 안에서 일반 리테일 A 클래스나 임의식이나 적립식 클래스가 아니고 연금 클래스, 퇴직연금 클래스가 같이 그 펀드 안에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펀드와 다르지 않고요. 거의 똑같다. 보수의 차이가 있죠. 예, 판매 보수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하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는 그 ESG 지표를 고려한 착한 투자를 표방하지만 수익성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 인플레이션 부담, 델타 변이 바이러스, 2분기 경기 정점 우려,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좀 주저하게 됩니다.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만의 차별화된 투자 전략, 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지금 시장 환경에서 과연 이 펀드 괜찮으냐, 이제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계속 시장은 환경이 이제 바뀌죠. 시장의 어떤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연말 안에 테이퍼링, 뭐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도 나오고, 내년 말 정도 되면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경기 정점이 지나지 않았느냐,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델타도 뭐 이 시장에는 약간의 변수가 됩니다. 자, 이거는 다 어찌 보면 경기 사이클에 대한 질문이세요. 경제가 좋아질 때는 좋아질 때의 어떤 문제가 있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나빠질 때는 또 이제 경기가 후퇴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앞으로 한 내년까지는 경기는 어떤 그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복기와 확장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통화 정책이 이제는 좀 약간은 이제 너무 완화됐던 것이 돈을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동성도 예전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예전처럼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장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쉽게 올라가는 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냥 무조건 유동성 장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을 많이 따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업을 투자할 때 실적을 많이 따지면 따질수록 실적이 좋거나 실적이 시장 기대를 앞서가는 기업들은 더 좋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는 바로 이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시장 기대를 초과하는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식펀드들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저희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 자산 운용에서는 이런 경기 사이클, 우리가 이전보다는 조금 덜 만족스러운 구간도 나옵니다만 시간이 또 흐르면 또 다시 반등하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저런 어떤 우려들을 보더라도 이런 펀드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는 유리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ESG 펀드가 다른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 변동성이 작은 것 같은데 상승장에서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는지요? 예. 요거는 이제 다른 아마 뭐 글로벌 펀드나 이런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하셔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작은 펀드가 사실은 수익률도 작다. 그거는 약간은 어떤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편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간을 늘려서 보시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제 사이클을 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요, 많이 빠질수록 많이 올라도 중기적인, 장기적인 성과는, 수익률은 그 변동성이 낮은 펀드보다 실제로 못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이런 펀드가 최종적으로는 상대적인 수익률이 가장 더 우수하게 나오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저희 ESG 펀드가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인 성과에서 나쁘지 않고요. 또 저희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를 보게 되면 최근 그 코로나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장이었지 않습니까? 상승장에서 초과 성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변동성이 다른 펀드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상승장에서 오히려 초과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면에서 저희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는 상승장 수익률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상승장에서 특히 ESG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난다면 저희는 꾸준하게 좀 더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많은 ESG 펀드가 있는데 슈로더만의
어떤 운용 기법 차별화된 것. 예, 아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슈로더라는 운용사가 갖추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지속가능 투자에서의 역량 그리고 경험 거기에 자체적인 어떤 충분히 이 준비가 된 어떤 ESG 투자 전문 인력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ESG 이 지속가능 성장 지수라는 평가 기준을 말씀드렸죠. 그 평가 기준이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정성적인 거고요. 웬만한 기업들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과장하거나 허위로 포장하는 기업들은 이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압축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ESG를 하는 기업들만 저희가 잘 발라낼 수 있다. 그리고 주식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함께 본다라는 면에서 저희는 믿고 맡기셔도 되는 ESG 펀드다. 저희가 차별화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설명과 이 세미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퇴직연금, 연금펀드 판매와 고객 연금 포트폴리오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으실 때 언제든 편하게 저희 슈로더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